무심코 지나치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지구야 미안해 시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보이지? 오늘은 에너지정의 행동의 이현석 정책위원 모시고 요즘 정말 요번 여름 정말 끔찍했는데 이상기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주 예쁜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예. 이거 또 뒤에 또 티셔츠 관련해서도 소개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20년 정도 전부터 에너지, 기후위기 그리고 탈핵 운동을 꾸준히 이어오셨다고 하는데 책도 많이 쓰셨어요? 예, 이것저것 뭐 쓸 기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로 기후 위기, 탈핵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기후 정치까지도 함께 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쓰고 그랬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기후위기 행동사전, 기후위기와 탈핵, 국회는 지붕만 초록이다. 마지막 책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건 한 10년 정도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낸 거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국회가 정말 지붕만 초록이지 기후 관련해서 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요즘은 또 근데 국회에서도 뭐 최근에 보니까 그 넷제로 운동 뭐 동참하는 최근 선언도 조금 하고 있죠. 노력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자기의 할 일이나 직업들을 정하기 마련인데 네. 굳이 기후 위기라는 이 주제에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20년 전이라면 그때는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좀 더 올라가면은 제가 처음 기후 문제를 접한 게 97년도였습니다. 97년도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도 당시에는 그냥 책으로만 배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때만 해도 잘 심각한 거를 몰랐었고 뭐 최근에 뭐 가뭄이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류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사실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도 사실 계속 알고는 있었던 것들인데 실천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 관련한 활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와 관련해서 가장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진짜 뭐 엄청난 재해 같은 수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겠는데라고 느낀 게 저는 올해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나 지금까지도 아마 오늘은 이제 강릉에 비가 조금 내린다는 다행인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느 지역은 폭염으로 어느 지역은 장마로 또 어느 지역은 뭐 물이 없어서 여기 곳곳이 기후라는 이게 정말 어떤 동일한 재해가 아니라 전부 다른 상황에 일제히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화석 연료를 인류가 100년 이상 써온 거지 않습니까? 석탄은 벌써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지금 써오고 있는 건데 이거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냥 첫 시작입니다. 아까 이제 차를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그랬는데 요즘 저기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비싸다. 기후 변화가 비싸다? 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커피값이 8배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요즘 CF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개 중에 한 개인 거거든요. 커피는 그나마 기호식품이니까 뭐 조금 비싸면 좀 덜 먹거나 이런다라도 이게 앞으로 식량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강릉의 경우처럼 이제 물 문제가 돼버리게 된다면 이건 정말 이제 인류가 더 이상 이제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흔히들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우선되고 선결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꼽는 게 뭡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이게 뭐 같은 맥락인가요? 제일 분명하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들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지금까지도 사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를 그러면
일단 덥잖아요. 네. 더우면 에어컨 써야 되고 에어컨 써야 되면 전기 써야 되고 전기 쓰려면 그 말씀하셨던 석유, 석탄 이걸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어느 단계에서 이걸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일단 에너지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석유, 석탄, 천연가스 하면 전기, 자동차, 뭐 산업의 제철소 이런 생각을 이제 제일 많이 하시고 그게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볼펜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석유화학 제품이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인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완전히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이 방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뭐 한 1년 쓰고 2년 쓰고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플라스틱 컵 같은 거는 한 번 쓰고 그냥 버리고 그렇죠. 또 새 거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쓰는 플라스틱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어쨌든 좀 개인이 노력하는 차원보다도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노력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넷제로나 그 탄소 줄이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선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게 거의 다시 돌아갔잖아요. 대표적인 게 제 기억에는 아마 그 빨대 플라스틱 빨대 그게 상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이컵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다시 다 그냥 쓰게 하자 해서 지금 또 다 쓰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와 대응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요. 개인이 해야 될 것과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둘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선 종이컵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라고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주니까 쓰고 있잖아요. 주니까. 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각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의 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트에 가면은 큰 그 우유 같은 거 1+1으로 해서 2개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그게 비닐봉지에 과거에 넣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비닐봉지 채로 이렇게 들고 와서 그 계산하는 데 주면은 그렇게 계산을 해줬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종이로 된 띠를 하거나 아니면 테이프 정도로만 붙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내가 우유를 산 거지 비닐봉지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못하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에게? 아니요. 비닐봉지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개인의 실천과 제도 그리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지원책들. 그렇죠.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같이 전부 다. 뭐 업종을 전환시키든지.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걸 어떻게 불편한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관념적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많은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이 없어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약간 뭐 지금이 더 편한 건 맞습니다만은 아주 예전이 뭐 불가능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유 같은 경우도 과거엔 다 유리병에 넣어서 팔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든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음식을 나올 때 그냥 일반적인 그릇 같은 게 나와요. 그쵸.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식당처럼 숟가락 젓가락이 다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장례식장에만 가면
맞아요. 플라스틱 그릇에 종이컵을 쓰는 거죠. 그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위생 문제 때문에 종이컵을 쓴다고 물컵은 종이컵으로 나오는데 정작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이나 밥그릇은 또 그렇게 종이컵이 아니거든요. 네, 식기를 쓰죠. 예, 식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문화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비용적인 것들도 같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우리가 해외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간다 그래도 그냥 플라스틱 물병에 이렇게 물 하나씩 놔두고 있으면은 이게 좀 격식이 떨어진다 그래요. 특히나 이쪽 유럽 같은 그런 데는 느낌이 있죠. 예. 이 유리로 된 컵이거나 이런 거에 컵에 정식으로 물을 따라줘야지 그냥 종이컵에 하나씩 쫙 돌리면은 굉장히 이제 좀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장례식과 결혼식의 그 식기의 차이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기를 써서 그걸 처리하고 다시 세척하고 이러는데 드는 인건비보다 네. 그냥 그 일회용기를 쓰는 게 훨씬 적게 드니까 그런 거죠. 사람값 대신에 그냥 식기값으로 그렇게 훨씬 더 되는 싸게 겁니다. 가는 그런 거겠죠. 겁니다. 근데 실제 장례식장에 보면 옆에 설거지할 수 있는 시설들도 다 있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짜 고쳐야 될 건 너무 많고 아까 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아까 우유도 네. 사실은 병에 든 우유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죠. 네. 플라스틱 우유는 왠지 좀 맛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내용물과 상관없이 네. 아마 영향을 주기도 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한동안 모 업체에서는 그게 이제 맛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과 무관하게 실제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절한 건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건 거죠.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국내 전력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석탄 발전소라면서요. 석탄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을 전면 폐지하겠다.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거라고만 본다면 사실은 지금처럼 전기만 쓰는 걸로만 본다면 지금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여주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이제 탄소 중립, 넷제로라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국제사회의 약속을 못 지킨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아리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던 아리백. 예, 그렇죠. 예. 재생에너지 100%를 해야지만 수출이나 무역에서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 이제 석탄은 기본적으로 거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미세먼지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멈춰야 됩니다. 이게 OECD 국가들이 얼마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OECD 국가는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기로 했고요. 2035년까지. 예. 그럼 우리가 5년 늦는 거네요? 심지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지금 다 멈췄습니다. 석탄 발전소요? 예, 일본 같은 나라만 지금 남아서 일본이 끝까지 우리는 더 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35년이 된 거지. 대표적으로 지금 대표적 영국 같은 나라는 벌써 재작년도에 전부 다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 그래요? 멈췄습니다. 영국이야말로 석탄 발전소를 최초로 세웠던 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21년도에 영국에서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렸습니다. 22년도에요. 당시에 이제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석탄을 가장 먼저 쓰고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한 영국이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 탄소 중립을 제일 먼저 하자.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뭘 했냐면은 2012년도에 전체 전력 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한 39% 정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2022년이 돼서 전체 전력 중에서 풍력 발전이 39% 정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석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풍력으로 완전히 다 대체해 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탈석탄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없앴다는 건 급격한 주장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규결이고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한 나라들도 있고. 예. 그래도 지금 2040년도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보다는 더 빠르게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서도 2038년
2020년도에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1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걸 조금 더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OECD 가입 국가들은 2035년 네. 무조건 다 없애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5년의 유예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거네요. 예, 그런 거죠. 이건 뭐 어디 가서 약속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직은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이었던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력 계획 같은 것들을 짜야지 되는 거고. 예, 이건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걸 잠깐 정리하면 기후 위기라는 게 정부 혹은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각자가 풀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고 그것들이 다 같이 풀려야만 해결되어야만 정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9월 27일인가요? 어떤 행사가 하나 있다면서요? 예, 9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매년 기후 단체들이 2019년도부터 아마 관련해서 그 영상이 나가네요. 예, 그 이제 9월 달에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집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인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지금 9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정동에 저희 프로덕션 사무실이 있는데 합정역 사거리에도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네, 플랜카드, 포스터 이런 거 요즘 지하철에 근데 내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 저 띄어쓰기를 이해를 못해서 927기 후정의 행진이라는 거 읽은 거예요. 그거를. 후정의 행진이라는 게 뭐지? 한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가 927하고 한 칸 띄었어야 되나 봐. 기후 정의 그다음 기후 정의 행진 이렇게 가야 되는데 927기면 해병대. 그래서 나도 그래서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927기가 모여가지고 뭔가 정을 다지는 행진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있었는데 9월 27일 날 하는 기후 정의에 대한 이게 우리가 그냥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요 포스터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은 올해는 기후 정의로 광장을 잇자. 저희가 이제 후정의 행진 927기의 후정의 행진이 아니라 9월 27일 날 기후 정의 행진 기후 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스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일단은 뭐 그냥 단순하게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후 3시까지 광화문에 모이시면 되고요. 요거 27일 날. 앞에 하나 띄우신 걸 보면은 저희가 이걸 하려면 이게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뭐 기업 지원 같은 거 전혀 없이 시민단체에 그냥 100% 후원만 갖고 이런 건 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독립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부나 눈치 보기 싫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QR 코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추진위라고 돼 있는데 추진위원인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일종의 그 후원을 해주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딩이 문제가 많네. 추진위가 추진이라는 말도 굉장히 낯설죠. 추진위가 되어주세요. 입금이 뭐 이렇게 해준 도움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보통 큰 행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전체적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관련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는 또 많이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위는 927기 후정의 행진을 재정적으로 행동으로 참여로 만들어가는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의 회비 납부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입고 나온 지구야 미안해. 지구야 미안해. 뒤에가 좀 뒤에가 더 중요한데 뒤에가 중요한데 이게 뒤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일지. 이거 딴 사람들 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구야 미안해. 저희 관련해서 나오네요. 지구야 미안해 티셔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같이
메시지로 함께하자는 의미. 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제 함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저기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는 네. 사실은 이 코너의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데인데 네.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자기들을 드러내는 걸 너무 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런 거 하면 자기네 후원회원 모집해달라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네들 언급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현석 선생님도 모실 때 그 세상과 함께 통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네는 드러나고 싶지 않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놀라운 게 제일 큰 금액의 기금을 조성해서. 아유, 맞습니다. 환경 관련한 데에 계속 매해 시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에너지 정의행동 또 관련해서 시상을 한번 받았고요. 관련해서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룰을 좀 바꿔가지고 시상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한화가 이철수 선생님이 여기 또 열심히. 맞습니다.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철수 선생님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돕겠다고 하는데도 자기네들 드러내게 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그러면 뭐 각자가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버는 돈에서 모으고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이해를 해. 저는 좀 이렇게 조금 저는 굉장히 겸손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세상과 함께라고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사이트가 나오니까요. 거기도 함께 또 해주시면. 세상과 함께 검색 여러분. 그 만약 기후 환경 관련해서 고민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세상과 함께 재단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요 티셔츠도 거기서 그런 거기서 사실 수 있고 또 후원회원도 아마 거기도 따로 있을 맞습니다. 텐데 자기들이 돈 벌어서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후원회원들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마운 단체죠. 알 수 없는 은밀한 단체 세상과. 근데 이름은 세상과 함께야. 그러니까 뭐 세상과 함께 뒤에서 이제 지원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석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노력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습관화되면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습관, 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거 한 서너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그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일단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돈 들어가는 일들이 좀 뒤에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동안 여름철에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 며칠만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에어컨 쓸 일이 없을 겁니다. 플러그를 빼셔야 됩니다. 플러그 빼기. 왜냐하면은 이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언제 리모컨이 온 스위치가 눌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전력이. 그 뭐 최근 제품들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안 쓰는 제품은 플러그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플러그를 뺍시다.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는 무슨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은 뒤에 먼지가 꽉 차 있으면 그만큼 모터가 더 세게 돌아야 돼요.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뒤에 그렇게 해서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 청소를 해주는 게 돈 안 들고 약간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드 빼고 청소하자. 그리고요? 다음부터 돈이 좀 들어가는 것들인데. 일단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20년 넘은 에어컨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좀 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오래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전기 요금도 적게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아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에어컨 효율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산 것들을 지금까지 쓰면은 실제로 전기 소비량이 40%에서 많으면 50%까지도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요즘은 절전형 에어컨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최대 30%까지 고효율 기기 1등급을 대신 사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1등급을 사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도 지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쓸까, 좀 더워도 참아야지 하는 것보다 필요할 땐 조금 쓰시고 다만 효율이 높은 걸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전기를 많이 먹고 뭔가 돈을
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한 20년 정도 되셨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걸 쓰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 더 많이 사용하니까 더 많이 쓰고 효율도 안 좋고 훨씬 더 더운 거죠. 그만큼 안 쓰게 되니까. 또 있나요?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서울시에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다 사라졌는데요. 한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미니 태양광. 집에 베란다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한 거 맞아요. 지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노원구에서 아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직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거는 집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를 적게 쓰겠죠.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아들이 낮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는 한 낮 시간에는 전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미니 태양광을 통해서 집안의 전원들을 집에 냉장고니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고 만약에 집에 건물에 옥상이 있거나 단독의 경우에는 더 크게도 만드실 수 있고 그렇죠. 여유분의 땅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내가 만들어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기요금을 거의 안 내거나 수입을 더 거두는 분들도 있으세요. 돈을 받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집에서 쓰는 몇몇 가전기기 정도는 내가 생산한 전기로 얼마든지 할 가능하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끼는 것도 좀 이렇게 일본에서는 현명한 절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현명한 절전.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막 끄는 것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절전을 할 거냐. 아마 지금은 거의 안 쓰실 텐데요. 예전에 쓰던 요 꼬불꼬불하게 생긴 백열 전구. 있어요. 필라멘트 이렇게 보이는 필라멘트 보이는 거. 그게 지금 2013년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거를 LED로 바꾸게 되면 요즘 LED 전구 마트에 가시면 한 몇천 원이면 삽니다. 그렇죠. 전기 요금이 10분의 1 이하로 나옵니다. 밝기는 훨씬 더 밝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이면서 전기를 아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들어가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뭐 너무 덥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안 켤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낄 것이냐, 기후위기 시대를 슬기롭게 갈 것이냐 이런 측면들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나와서 집안에서 이제 아까 태양광 패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집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랄까? 그냥 물론 뭐 설치해 놓고 이렇게 요령껏 하면 되지만 조금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만들거나 덜 소비할 수 있는 것만 쭉 모아가지고 스트레이트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아까 보니까 차 잔뜩 갖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다음에 올 때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전기 멀티탭 같은 거 그렇죠. 들고 와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분명히 효율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석 선생님 모시고 기후위기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구한테 미안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지구야 미안해 이 기획특집코너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지키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